안녕하세요. 간평사가 되는 법을 얘기할 감정평가사 29기 최종호입니다. 오늘은 간평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넘어야 될 큰 산인 2차 시험의 시험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8년 29기 감정평가사로 합격을 했고요. 직장 다니면서 눈물겨웠던 1년 10개월의 수험 기간을 거쳐서 평균 55.5점으로 합격을 했고, 현재는 대형 감정평가법인 본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 시험은 그 특징을 좀 이해하고 나름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2차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논술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2차 시험 총 3과목 각각 다 16페이지 정도의 답안지가 주어지고 100분의 시간이 주어지죠.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양이냐라고 한다면은 문제 읽고 그다음에 대략적인 목 찾았고 이제 쓰기 시작해서 쉬지 않고 계속 써야지만이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안다고 무조건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글로 빨리 표현하는 과정을 좀 훈련해야지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반대로 생각을 좀 해본다면 논술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영역은 안 쓰고 내가 아는 영역 중심으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좀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모르면 찍어야 되지만 논술은 내가 모르는 영역은 피할 수 있다는 게 나름의 장점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부분 점수가 있다는 겁니다. 논술이다 보니까 명확한 답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계산이 틀리더라도 전체적인 논리적인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적으로 맞다면 부분 점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특징은 꽈락률이 좀 높습니다. 최근에 치러진 30개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꽈락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한 50% 내외의 꽈락률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60에서 80%까지의 범위에서의 꽈락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꽈락만 피하면 어느 정도 합격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2차 시험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논술 시험이고 부분 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쓸수록 내가 득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고득점할 확률 자체도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의 기본적인 전제는 주어진 문제는 무조건 다 풀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아니면 내가 약간 자신 없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아까 설명했듯이 내가 아는 것 중심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게 논술 시험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내가 아는 영역을 중심으로 논술의 어떤 흐름을 끌어가거나, 아니면 관련된 논점, 유사 논점을 중심으로 서술을 해가지고 최대한 부분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면 완주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얇고 넓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을 완전히 다 알게끔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시간상의 어떤 제약도 존재하고 빨리 공부하고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얇고 넓게 공부를 해서 내가 공부한 걸 잘 포장해서 이게 그럴싸하게끔만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얇고 넓게 공부를 하되 자주 출제되고 좀 중요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대신에 중요성이 떨어지고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올까봐 불안한 영역들은 나름의 뭐 약간의 정의,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한 두세 줄 정도만 정리해 놓고 시험 전에만 가끔씩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름의 공부의 시간 분배, 그 다음에 밸런스 있게 공부하는 법을 조금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꽈락을 피해야 됩니다.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나면 다른 과목에 아무리 점수가 잘 나와도 그 시험은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한두 과목에 좀 집중을 했고 세 과목 중에서 실무 과목이 꽈락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최근에는 세 과목의 꽈락률이 점점 더 이렇게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목만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제는 세 과목을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각 과목 간의 상호 관련성이라든가,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